치매가 되고 나서는 내 가소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100세까지도 치매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되기 전에 6년이나 10년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치매가 올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거는 엄마 속에서 태어날 때 신경세포는 정해져요. 그 이후에는 시냅스가 발달하고 시냅스가 줄어들고 하는 게 주된 변화이고 나이가 아주 많아지면은 신경세포가 위축,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또 신경 축삭이 나는 신경, 백질이라 그러는데 백질에 있는 신경망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냅스도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 20세까지는 머리가 발달이 되고 30대 초반까지는 기억력은 조금 못해지는데 가지치기나 이런 선택과 집중하듯이 전체적인 뇌 기능은 30세 전후에 가장 정점에 이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넘으면은 늙어가는 현상이 표가 나는데 35세가 되면은 정보 처리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세 전후가 되면은 단기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좀 어려워지고요. 45세쯤 되면은 작업 기억이라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화를 내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50세가 넘으면은 언어 기억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단어 기억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60세가 넘으면은 해마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0세 전후가 되면은 그 기억력이 떨어진 표가 나기 시작을 하고 80세쯤 되면은 치매가 되거나 운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80대 초반에 운명하고 치매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빨리 치매가 오는 사람은 이런 진행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오고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내 나이가 더 많은데도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럼 진행이 느리면은 100세까지도 치매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저희 장모님이 치매 환자셨는데 사람을 몰라보면은 상실감이 크죠. 어린애처럼 이 말이 안 통하고 의심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나빠지는 거니까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혼자 이렇게 많이 돌보다 보면은 마음이 외롭고 고립된 느낌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게 많습니다. 치매 비용을 간병인을 두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좀 간병인 한 달에 한 500만 원까지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천만 원이 들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진료비, 치료비 이런 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 수 있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간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쓰려면 한없이 돈이 들어가고 아주 아껴도 일정 부분은 들어갈 텐데 그게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2단계가 되면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나 스스로 기억력이 많이 못해졌다 이런 걸 느끼는 때인데 이때는 내가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원금이 커요. 원금이 크니까 이자 돈이 많을 수 있겠죠. 이때부터 뇌세포 재활 치료를 가끔 하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치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일 때 치료를 하면은 완전히 예방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부분은 치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뇌세포를 재활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면은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가 되기 전에 6년이나 10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냉장고에 갔는데 뭘 가지러 갔는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우유 있는 걸 봤더니 아 내가 우유를 가지러 왔구나 이렇게 기억이 난다면은 아직은 주관적 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많고 난 뭘 가지러 왔지 그랬더니 남편이 우유 가지러 갔잖아. 그러니까 아 맞아 우유를 가지러 왔구나 이렇게 기억나면은 경도 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많고 그 냉장고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남편이 왜 우유 안 갖다 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 전혀 기억이 없어. 이러면은 치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년 전부터는 주관적 인지 장애와 경도 인지 장애의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도 행동 장애인 경우는 사람이 성격과 행동이 좀 바뀌었는데 얌전한 사람이 좀 고약해졌어요.
쓰세요. 그러면 경도 행동장애이지만은 주관적 인지장애 정도일 수 있고, 그게 조금 심해져고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상당히 피해가 심하다. 이러면 이제 주관 경도 인지장애점 해당되는 경도 행동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게 기억력이 조금 문제가 되거나 경도 행동장애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전두척도엽 치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도 행동장애와 비슷한 것 중에 레비소체 치매, 파킨슨 병 치매 이런 병은 이 렘 수면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렘 수면 장애라는 거는 잠잘 때 우리 눈이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를 렘 수면이라 그러는데, 그 렘 수면 동안에는 근육이 마비가 돼서 꿈에서는 내가 막 그냥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도망가야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마비가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진짜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찰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되겠죠. 잠자리가 굉장히 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이상한 형용할 수 없는 아프긴 것도 아니고 사지가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사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낮잠에 골아 떨어질 수도 있고 냄새를 잘 못 맡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 쪽으로는 행동이 느려지거나 멍하니 엉뚱한 데 쳐다보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건망증의 정도와 건망증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춘기 때는 낮에 짝꿍하고 이야기한 미주알 고주알 다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 들어가면은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중요한 것만 기억이 나는 거지, 더 나이가 먹으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나고 중요도가 떨어진 건 자꾸 잊게 돼요. 근데 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건망증이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 건망증이 아주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방금 한 웬만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은 치매죠. 그것도 일주일 내에 아주 중요한 게 기억이 안 나면은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 오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게 오후에 기억이 안 나면 중기, 방금 아주 중요한 걸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은 말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도 인지장애일 때는 중요한 것 웬만한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를 남이 이렇게 어떤 단서를 주거나 설명을 해주면은 기억이 되돌아올 정도로 나빠진 거를 경도 인지장애의 건망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관적 인지장애의 건망증은 건망증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골똘히 생각해보면 또 떠오르는 이런 게 이제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오는 치매가 있습니다. 전두척도 치매가 대표적인데요. 성격과 행동이 고약해졌어요. 이야기해보면 기억력은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억력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는 생각은 못하지만은 단편적인 기억력들은 괜찮아요. 기억력이 비교적 온전한데 옆에서 볼 때 이게 도저히 이상해. 길거리 가다가 아무데나 뭐 소변을 본다든지 도저히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맞지 않고 하도 잘 내고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정상은 아닌데, 근데 뭐 기억은 어느 정도 멀쩡한 것 같아. 이런 치매가 대표적인 게 전두척도 치매입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불안증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상대편이 막 불안해하면 본인도 불안해하고 이런 동요가 생긴다든지 편집증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증, 맛없는 이상한 걸 먹는다든지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든지 이런 거 다 행동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30대, 50대도 치매가 옵니다. 많이 오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 치매, 전두척도엽 치매입니다. 특히 전두척도엽 치매는 65세 이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가 올 때 전조 증상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은 성격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만 성격이 바뀌었다고 치매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미리 대비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전두척도엽 치매로 갈 수 있구나. 성격과 행동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노망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몸도 머리가 제 기능이 아니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죠. 우리 몸이 면역계라든지 호흡계, 심혈관계, 소화기 이런 모든 장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건강하려면 우리 몸도 건강을 해야 됩니다. 몸의 건강 중에 특히 이제 뇌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은 첫 번째는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대사증후군이 문제가 되고,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돼서 머리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이라든지 부신의 기능이 나쁘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건 가성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소화기에도 문제가 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건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염증 물질이 내려가 가지고 내 염증을 통해서 내가 빨리 나빠지느냐 아니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면역 자체의 질환으로 내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미세 염증을 통해서 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이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운동입니다. 란셋위원회 쭉 살펴보시면 약 30% 가까이가 내 운동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거, 하기 싫은 걸 하는 거, 안 해보던 걸 하는 거, 이런 게 내가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뇌를 자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뇌를 자극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가해가지고 가유불급이 돼서 스트레스가 되면 더 나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뇌를 손상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뇌를 손상할 수 있는 술, 담배를 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하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머리 혈액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고지혈증 오지 않게 주의하고 운동을 해주는 게 치매 예방의 3대 중요 요소라고 보입니다. 취미 활동은 내 운동이 되어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게 또 육체적 운동이 돼야 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춤추는 거. 그 중에서도 상대와 같이 추는 춤이 가장 내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산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취미 활동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뭐 하투를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스토크를 하거나 이런 게 내 자극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치매가 되고 나서는 이런 걸 해도 내 가소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더 일찍 시작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